주가 조정은 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입니다. 유가,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전체 생산량을 보시면 이상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던 2월을 제외하고 작년 11월 이후로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석유 치킨 게임의 서막이 미국의 셰일 혁명일 정도로 미국 석유 생산량은 글로벌 공급량을 예상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회사들은 내실을 다지는 중이고 4월보다 5월 생산량이 하루 8만 배럴 늘어나긴 했지만 드라이빙 시즌을 고려하면 소소한 증가이고 언제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증가 카드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의 재고량이 어느 정도 줄기 전까지 미국 업체들은 섣불리 자본 지출을 늘리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 공급은 멈춰 있는데 수요 회복은 계속되다 보니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 평균보다 점점 더 격차를 벌리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뿐 아니라 휘발유, 디젤, 항공유를 합친 석유 제품의 재고량 또한 5년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원유 같은 경우 지난 5년 중 2018년 다음으로 낮은 재고량을 선보이고 있지만 제품류는 작년에 코로나로 워낙 5년 평균 재고량이 많아졌고 코로나 피해로부터 아직 수요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2018년이나 2019년 재고량보다는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아시아의 수요가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어섰고 델타 변이 확산과 WTI 가격이 브렌트 가격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미국 석유 제품 수출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수요가 천천히 회복함에 따라 원유 재고량이 서서히 줄겠지만 전과 같은 급격한 감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 보여서 WTI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70불대 유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최근 자료인 4월의 국제 공급량은 오히려 하루 61만 7천 배럴이 줄어들었고 가장 생산량이 줄어든 국가는 캐나다, 영국, 리비아 순입니다. 이란의 무역 제재 철폐 및 이란 석유가 시장에 나오는 시기 또한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빨라도 내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일 생산업체들의 재무 구조는 유가가 70불 위에 머무는 동안 놀랍도록 향상될 것이고 주가 또한 큰형님들이 다른 섹터들 순회 공연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혹 펀더멘털이 좋아도 섹터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영원히 저평가로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대안으로 다가오면서 과거 엑선모빌이 시총 1위 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먼 미래에는 담배 섹터처럼 적당히 배당 플레이하는 쪽에서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2018년의 전고점 회복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르텔을 가진 큰 형님들에게 석유 섹터는 짜고 치면서 매니플레이션도 쉽고 돈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상대방 패를 다 보면서 툭툭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쉽고 돈 벌기가 가능한 섹터를 큰 형님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한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는 곳에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는 이유도 큰 형님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이고 더욱이 석유는 아직 인류의 최고 필수품입니다.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오일 회사의 주가 상황이 올 3월에 전고점을 찍고 4월에 조정을 세게 맞으면서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던 올해 4월 말과 5월 초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반복될지 어떤 변수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8월 초가 5월 초의 데자뷰라면 지겨운 조정 기간을 벗어나서 달리는 시기가 곧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연가스, 유가 상승에 가려서 그렇지 천연가스 가격 상승 역시 가파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 내 전력 소비가 급증했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일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연가스 생산이 단기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EIA에 따르면 현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봐서 현재 가격 급등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게는 코로나 피해와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으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제약 및 비료 부분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크게 보면 파리기후 조약 이후 친환경으로 급격히 노선을 변경 중인 세계 주요국에서 카본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면서 미래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물론 아시아를 제외하면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탈탄소화를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이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주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천연가스 수요는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면서 연간 수요 상승은 장기간 꾸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NG 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로얄 더치 쉘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LNG 수요는 2040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700밀리언 톤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지난 10년간의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 비교해봐도 좋지만 유럽 천연가스 TTF는 14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일본과 한국의 LNG 가격도 15불을 넘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꽤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2018년 가격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이런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반영하듯 미국의 LNG 수출은 올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반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추운 날씨 덕분에 수출이 늘었고 그 후 백신 확산과 함께 수요가 살아났고 주요 경쟁국인 호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생산시설 이상 문제도 미국 수출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더운 기온 덕분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였고 전통적으로 천연가스 최대 소비국인 한중일이 모여있는 아시아보다 가격이 낮았던 유럽 가격이 올해는 거의 아시아 가격을 쫓아가는 게 고무적입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전체의 46%를 차지한 아시아이고 유럽은 37%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6월에 들어 가스 공급 송유관과 시설이 정비기간에 들어가면서 수출 또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 에너지 정보국 EIA에 따르면 후반기 내내 높은 수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 간의 합의로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인 노르드스트림2 건설 관련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기로 함에 따라 유럽 시장을 놓고 치열한 점유율 전쟁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반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지만 유럽 최대 우방인 독일의 이익에 반대하는 태도를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신 양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천연가스 송유관을 오용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협정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기존보다 더 감염이 잘 되고 증상도 위독할 수 있다고 보고되면서 델타 변이 확산에 관해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먼저 백신이 서둘러 퍼져야 할 것이고 백신을 맞더라도 어느 정도 마스크 착용도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이의 효과가 큰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개발 중이고 코로나가 아무리 변이한다고 해도 인간의 성장 본능을 억제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 내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여론도 나빠지면서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락다운 실행은 더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석유 시장은 지난번과 달리 더는 델타 변종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가장 고생했던 인도에서 최근 휘발유와 산업유 수요가 급등하는 것을 좋은 예로 지적하면서 델타 변종은 위험하지만 하반기 석유 수요 회복에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고 결과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큰 틀에서는 이 모든 게 이미 철저하게 계산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변수야 있겠지만 큰 틀을 보면 늘 그랬듯이 큰형님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쇼팅으로 먹고 마지막에 바닥에서 다시 올라타기 위해 이미 계획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석유 주식의 본질입니다. 4월에 오빈티브는 28불을 찍고 20불대 초반까지 조정받았다가 30불대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20불대 중반까지 조정을 받았고 30불대 중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CP는 42불까지 찍고 4월에 3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60불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30불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60불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시나 VT는 부채가 많아서 그런지 4월에 조정받을 때만큼 떨어졌습니다. SD는 순 부채가 제로이고 부채를 제외하고도 시총의 3분의 1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현금 부자라 그런지 전고점에서 10% 정도 떨어져서 이번 조정에서 가장 타격이 적은 주식 중 하나입니다. 오빈티브, 비교적 실적 발표를 일찍 한 OBB가 이번 분기에서 상당량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해칭 손실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다른 수치들이 묻혀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FCF는 엑설런트하고 생산 단가는 굉장히 낮췄으며 배당은 50% 올랐고 부채는 예상보다 일찍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카펙스 상승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고 또 계속해서 부채를 줄인다고 합니다. OBB는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는 편이라서 앞으로
목표도 쉽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해칭 손실이나 내년에 천연가스 해칭을 핑계로 주가 압박을 주는 중이지만 계속해서 부채를 줄이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리턴하겠다는 계획이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OBB의 해칭 상황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해칭이 FCF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회계적인 부분이 크고 이번 분기에 매를 먼저 맞는 전략 같아서 다음 분기가 더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칭 같은 부분은 길어야 1, 2년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회사인 AR 같은 경우 천연가스의 93%와 NGL의 45%가 해칭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평균 2.66불에 수합되어 있고 심지어 2023년까지 상당량의 해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4불을 향해 가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 단가는 낮아졌고 부채는 계속 갚으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회사는 채무자인 은행이나 대주주 등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파산 위험을 없애고 이자와 채무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회사의 해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 선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디테일한 해칭 포지션은 경영진에서 세팅하겠지만요. 다운스트림의 정유소나 케미컬 사업 등이 있어서 업스트림과 자체 해지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SD, EPM, CLR 같이 해지가 거의 없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일단 SD나 EPM은 순부채가 제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요구가 존재하지 않고 CLR 같은 경우는 CEO가 회사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SD 같은 경우도 원래 해칭이 있었지만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다시 사들이면서 해칭을 없앴습니다. 부채가 많으면서도 해칭이 비교적 적은 회사들이 있는데 VT와 옥시입니다. 제가 해칭은 어차피 길어야 1, 2년이라고 하면서 VT나 옥시가 비교적 해칭 상황이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들은 해칭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FCF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칭 상태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VT의 올해 해칭을 보시면 유가는 WTI와 브렌트의 20% 초반에 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유럽은 68% 정도, 북미는 4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천연가스가 46%이지만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수익이 좋다 보니 FFO에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천연가스가 22%, 북미가 10%로 총 32%입니다. 이렇듯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해칭이 적은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 생산량의 몇 %가 해칭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칭된 실링과 플로어 가격이 중요합니다. 아일랜드의 NBP나 네덜란드의 TTF의 해칭 실링을 보면 5유로 중후반에 되어 있습니다. 5.62 유로 정도면 6.67 미국 달러입니다. 현재 하늘로 치솟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에는 거의 반값이지만 가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해칭에 걸리지 않는 32%를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천연가스만 30% 초반에 해칭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해칭이 없는 상태인 것도 희소식입니다. 옥시는 다운스트림의 케미컬 사업과 미드스트림 사업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업스트림 업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원래 옥시는 해칭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예외적으로 작년에는 세방향 칼라스로 해칭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생산량의 21%가 브렌트 유가 74.14달러 실링의 콜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플로우 프로텍션으로 풋옵션을 설정하지 않아서 테크니컬리 해칭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브렌트 유가가 74불을 넘었다는 건 파티 분위기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천연가스는 생산량의 약 37% 정도 해칭되어 있는데 플로어가 2.5불 그리고 실링이 3.61불 정도의 비용이 없는 양방향 클래스로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